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40만원이고요. 해서 플러스 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 지금 오늘 30일이고 내일 하루 남았네요. 어쨌거나 제발 3월달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매매를 쉬었고요. 다시 지금 어제부터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 시장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 이유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터키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러시아 측에서 그 대표단으로 나온 사람들이 러시아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 그 수도 키이우 주변하고 또 어디하고 이 두 군데에 군사 활동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이 반응을 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반격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키이우를 포위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뉴스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차 무기라든가 헬기 같은 거 잡는 어떤 이런 그런 최신 무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어깨에 딱 메고 조준해 갖고 어깨 원통에 들어있는 그 미사일을 발사시키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그쪽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거 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발칸포를 우리는 이제 구식 발칸포 가지고 적군 헬기가 오면은 막 뿌리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천 발을 쫙 뿌려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격 할 때 보면 모형 비행기 띄워놓고 발칸포는 포신 6개가 회전하면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날아가고 그 탄이 공중에서 또 자폭을 해요.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오면 그 앞쪽에다가 쭉 따라가면은 선도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포신이 미리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앞에다가 확 뿌리면 발칸포 탄이 비행기를 맞추는 게 아니고 포탄을 뿌려서 푹 터지고 있으면 날아오던 비행기가 거기 부딪혀서 터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 부대에 거기 산 위에 그게 있었어요. 걔네들이 들어왔는데 간단해요. 걔들은 그냥 어깨 딱 메고 조준경을 딱 쳐다보고 발사하면 원통 아래에서 미사일이 싹 날아갑니다. 날아가면 조준경으로 계속 비행물체만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 미사일이 사수가 조준하는 중앙에 맞춰갖고 미사일이 거리로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갖고 비행물체만 놓치지 않고 십자가 딱 표적에만 걸고 계속 따라가면 미사일이 자동으로 거의 부딪혀서 터지게 하는 이런 무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탱크나 헬기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거창하게 포로 쏠 필요도 없이 그냥 어깨 딱 메고 그냥 팡 쏘면 하나씩 터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에서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가 아니고 작전상 후퇴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쪽으로 국경 너머로 지금 러시아군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크라이나 반격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던 러시아군 탱크하고 지금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도망가면서 부끄러우니까 도망간다 소리는 못하고 우리가 군사활동을 축소하겠다 인심 쓰듯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는 한계점을 느끼니까 협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로 시장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긴장 완화 이걸로 해서 이제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이 국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가 이게 역전되면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완전히 역전된 게 아니고 그 미세하게 살짝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래프 그려보니까 2년물 10년물이 약간 이제 순간적으로 살짝 역전된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이건 뭐 그 역전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실제 침체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역전됐더라도 이게 당장 경기 침체가 아니고 1년 뒤에 나온다. 그래서 1년 뒤에까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로 반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 지수로 보면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 저항선 뚫고 그냥 위로 그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서 과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할 때 이게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잘못 들어가면 밀려가지고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장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오늘 약간 뒤로 밀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떠가지고 계속 눌렀는데요. 눌러가지고 거의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갈 뻔했는데 외국인들이 한 코스닥에서 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플러스 255억으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돌아서면서 다행히 하락하진 않고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이죠. 금리 인상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연준에서 빅스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0.5포인트 정도 올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5월달쯤 인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간적으로 좀 남아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 1월달을 그 예를 들어 보자면 1월 말쯤에 제가 방송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3월달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시장이 반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2월 중순쯤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2월 마지막 주쯤부터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시장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2월 마지막 주 여기쯤 하락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5월달에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으면 지금 벌써부터 그 아직 4월이 남아 있는데 내려가기 좀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4월 중순까지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 러시아가 공격할 재정비를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면 또 그 미사일에 맞아갖고 탱크들 다 깨져 버리고 그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군 개인 신상 파괴해가지고 그 문자를 보낸답니다. 투항하면 1,200만 원인가 돈 주고 안전하게 그 받아주겠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요. 러시아 병사가 탱크를 혼자서 몰고 와가지고 들판에 어느 지점으로 오라 이렇게 이제 그 보내는가 봐요. 그럼 이제 그 러시아 병사가 탱크를 거기 몰고 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이제 투항하는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단 당분간은 조금 그 현재 벨라루스 쪽으로 그 호텔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재정비를 해서 다시 공격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끝났다고 보진 않는데 일단은 그 당장은 협상 쪽에 치중할 것 같다. 명분만 있다면 군대를 빼고 싶을 겁니다. 들어가 다 깨지는 것보다는 그 어느 정도 실리만 대외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공격했던 어떤 거기서 뭐 소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정도의 뭔가가 있다면 협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런 협상이 잘 안 된다면 푸틴이 좀 더 그 강력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대가 들어가기 전에 미사일로 그냥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로 초토화 시켜놓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탱크 밀고 들어가면 바로 맞아버리니까 그 지역 전체를 그냥 어마어마한 포격을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로 해갖고 조준 타격을 줘가지고 뭐 군사 시설이라든가 정유 시설 이런 데를 그 요충지를 다 파괴해 놓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잘못된다면 다시 그 러시아에서 다시 공격이 들어간다면 엄청난 더 심각한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 당장 오늘 내일 어떤 이렇게 분대를 물렸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재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아까 뉴스 봤을 때 한 8,000명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제 6,000명대에서 오늘 8,000명대 이렇게 계속 불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하이가 봉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하이 항이 봉쇄될 것 같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하이 항이 세계 그 1위랍니다. 물동량이. 이게 봉쇄될 거라는 그런 뉴스를 인해 가지고 오늘 이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 물류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그다음 KCTC라든가 그다음에 동방 같은 이런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하이 항이 그 봉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봉쇄되면은 그 항구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중국의 확진자가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면 전 세계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이런 공장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길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진자가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느냐 여기에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나왔던 게 이제 상하이 항구가 봉쇄될 가능성으로 해서 이제 물류 관련 회사들이 움직이는 이런 정도였고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위기 상황까지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언제 갑자기 폭발해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경우로 보자면 10,000명대 뭐 넘어가서 2만, 3만 그러고 있다가 30만, 50만, 60만까지 가버렸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중국도 그러한 만약에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을 못 막아낸다면 그러한 어떤 위기 상황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악재는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돼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남아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매매하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조금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 잘 견디는 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대체로 손실이 나는데 하락할 때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을 때도 어느 정도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또 반대로 상승하고 있을 때 별로 못 먹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시장을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가진 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SD 바이오센스를 400만원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중간에 100만원치 더 잡았다가 손절해 버리는 바람에 수익이 약간 줄긴 했는데 어쨌거나 SD 바이오센스 400만원 여기서 오늘 그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만원 수익 나온 게 7만원 맞죠? 7만원 수익 나온 게 오로지 SD 바이오센스의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오늘 올라간 이유는 지금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른 종목들은 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뒤로 밀리고 있죠. 랩지노믹스는 오늘 악재성 뉴스 뜨는 바람에 뒤로 많이 밀렸고, 그래서 이 SD 바이오센스가 지금 제가 봤을 땐 대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실적을 주로 보는 편인데, 실적이 탁월하게 좋습니다. SD 바이오센스가.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작년도에 매출이 3조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삼성전자는 좀 많네요. 270조네요. 괜히 삼성전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51조. 영업이익 51조네요.
삼성전자가 역시 강력하네요. 삼성전자하고 견들려고 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 삼성전자가 탁월합니다. 탁월하고, 제가 봤을 때 SD바이오센스가, 진단키트지만은 지금 그 매출이 작년에 3조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원래 1분기 때 예상 지금 매출이 1조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지금 거의 한 5천억 정도인데, 예상하기는 한 6천억대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이 탁월하다.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진단키트 우리 6천원짜리 사는 게, 저도 지금 한 6개 정도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갖고, 밖에 나갔으면 무슨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나면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찜찜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6천원짜리 6개 샀으니까, 전 국민 중에 대다수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이제 소비가 되고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SD 바이오센스만 있는 게 아니고, 휴마시스도 있고, 수젠텍도 있고, 몇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자가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근데 그 캐파가 SD 바이오센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얘기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탁월합니다. 이 정도면 한 10만원이 아니라 한 2, 30만원 가도 될 정도의 어떤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3월 달에 이 확진자 급증이 되고 나면 꺾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 예를 들었을 때,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0만 명 올라가고 나서 지금 2만 명으로 확 꺾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미국도 지금 최근에는 안 봤지만, 4, 50만 명대 가고 있다가 지금 한 뭐 3만 명 정도로 확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30만 명대 어제 나온 게 확진자가 42만 명이죠. 그래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3월달 지나면 거의 확 꺾여갖고 3만 명대로 확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진단키트가 지금 현재는 수익이 좋은데 확 꺾였을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좋지만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주식은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요. 현재 수익이 얼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버립니다. 반영됐다 보고 앞으로 만약에 확진자 확 줄고 코로나 끝나버렸다.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매출액이 730억에 영업이익 15억 이런 식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잡았던 이유는 중국이라는 곳이 지금 확진자가 이제 생성되고 있고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확진자가 확 퍼졌을 경우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봉쇄를 못 해버렸을 경우에 그 확산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어제 잡았고요. 오늘 올라간 거는 중국하고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고 1800억 정도 공장 신설한다는 그 주총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 회사의 자신감 같은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M10인가 뭔가 그 진단키트가 꼭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아주 짧은 시간에 PCR 검사하면 보통 하루 걸리는데 얘들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3, 40분 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를 가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미크론뿐만이 아니고 델타 크론 뭐 이렇게 자꾸 신종 그 변형이 나온다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진단키트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3월달 지나면 그 확진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진단키트는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끝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중국을 생각하고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약간 올라가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국내 확진자가 40만 명이 아니고 뭐 10만 명대로 확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손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확진자하고 국내 확진자 숫자를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비중을 일단 확진자가 줄어들면 비중을 줄이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좀 더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오늘 일단 괜히 100만원씩 더 잡았다가 그 중간에 약간 한 10,000원 정도 날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렇고요. 그 다음, 오늘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티플렉스 떨어질 때 손절했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이 다 빠지길래 손절했고, 그 다음 오늘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실적이 너무 괜찮게 보여서 그 실적 때문에 꼭 잡고 싶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 꺼놓고 이게 5,800원인데요. 5,800 줄 꺼놓고 이게 5,800 안 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5,830원에 주문 넣어놨습니다. 제가 5,830원에 한 120만원 주문 넣었는데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5,830원이니까 대충 뭐 한 요 정도쯤에서 잡았겠네요. 잡았고 지금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시간의 단일가에서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T플렉스를 제가 계속 좋아하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가지고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올라갈 때 한번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급등할 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니켈 가격이 급등했을 때 얘가 떴는데요. 이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원래 니켈 관련해서 대장주는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UST가 대장이었었어요. 니켈 가격 급등할 때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종목이 뭐였냐면 황금 ST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급등했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켈이 급등했을 때 갭 상승했다가 뒤로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T플렉스는 특이하게 이날이거든요. 이것까지 보고 나면 이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급등한 겁니다. 갭으로 뜨고 나서 3등주로 떴다가 다른 종목 대장이 다 뒤로 밀렸는데 얘 혼자서 밀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니켈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니켈 때문에 올랐다면 니켈 관련주들이 같이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니켈 관련주는 전부 여기서 뒤로 밀렸죠. 쭉 계속 밀리는 반등하면 나오다가 다시 밀렸는데 T플렉스만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빠지고 있는 게 니켈 관련한 니켈 가격 하락할 때 같이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가 뒤로 밀리면서 원전이 밀리면서 그까지 겸해서 같이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T플렉스는 니켈 쪽보다는 원전 부품 그 원전 안에 들어가는 밸브 같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녹슬지 않게 해야 되니까 니켈 뭐 알루미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쪽에 얘가 그 시세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막 급등하고 할 때 2차 전지 니켈을 사용한 2차 전지 뭐 이쪽에 뉴스를 해갖고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뒤 빠지긴 했지만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 니켈 쪽보다는 원전 부품 혹은 2차전지 쪽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줄 거는 이 자리가 갭던 그 저점 위치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깨고 만약 내려가 버린다면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한 이 정도까지 더 빠지겠죠. 대충 한 빠진다면 여기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빠질 정도의 실적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점 찍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 120만원 현재 매수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두 종목을 편입했는데 요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건 그냥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이 한 6.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저는 실적을 항상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소프트센이죠. 지금 2021년 작년 매출이 아직까지 지금 그 4분기 매출이 아직 발표가 됐나요? 어쨌거나 이 매출이 그 전해에 비해서 매출도 늘어났고 매출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지금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이 남기면은 최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실적 괜찮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앞쪽에는 저항대 뚫었기 때문에 조정 갖고 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급등했으니까 갭으로 뜨면 당연히 누르겠죠. 요즘 이게 트렌드입니다. 갭 뜨면 누른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갭 떠서 누르니까 이번에 작전 바꿔가지고 다 누를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생각으로 여기다 줄 꺼놓고 이게 3370번쯤인데요. 여기 줄 꺼놓고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오면 사고 안 오면 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맞았어요. 여기서 이제 2차로 빠지는데 여기쯤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제 거 체결되고 나서 밑으로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살짝 살짝 지금 후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 여기 올라갈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너무 많은 매물이 지금 엉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이게 지금 여기서 한번 물렸다가 다시 들어 올렸다가 또 밀리고 오늘 갭으로 떠갖고 또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손절하는 힘으로 더 빠진다는 이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높게 비싸게 주고 샀다. 여기서 샀거든요. 사고 나서 지금 밀어버렸는데 이게 한 3% 정도 지금 현재 손실 나 있는 상태고요.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거래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손절 다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물린 사람들이 30분 봉을 한번 볼까요? 2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이 지금 손절 물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만원 잡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소평가했다. 5일선 정도는 지켜줄 줄 알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제가 매수하고부터 더 빠져가지고 현재 물려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탈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피델릭스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보시면 5분봉입니다. 올리고 나서 종가 때 갭으로 떴거든요. 그리고 종가 때 갭으로 뜨면 이런 종목은 이 부분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메우려는 동작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호재 같으면 쭉 해서 상한가에서 날아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다면 밀리면 여기까지 갔다가 종가 때 그냥 빵 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매물수가 전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밀리면 손절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1810원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도 올라갔고 그다음 영업이익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죠. 순이익도 전환했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마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이제 갭으로 뜨면 누를 것 같아서 안 잡고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고 다 빠지고 나서 잡자 이래가지고 마지막 종가 때 매수했는데요. 이건 지금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볼까요? 얘도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물린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에 다닐까 해서 급등했는 종목이 그 다음날 갭으로 뜨면 누르는데요. 이 누르는 걸 어느 타이밍에서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눌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물린 사람도 손절하는 힘으로 해서 빠지더라도 이 정도 선 밑으로까지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5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감수하고 참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돌리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빠지고 잡는 것도 한 방법이었는데요. 시간에 거래에서 잡을까 아니면 종가에서 잡을까 고민하다가 뭐 빠져봐야 얼마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종가에 잡았는데 일단 시간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은 괜히 잡았다는 후회가 지금 살짝 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거래에서 상황 봐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버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한 0.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한 0.4 정도로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저녁 미증시도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건 손절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괜히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잡고 나서 플러스 됐을 경우에는 T플렉스처럼 잡고 나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이런 종목은 제대로 잘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잡은 사람들이 안도를 하기 때문에 팔고 싶지가 않을 거죠. 왜냐면 충분히 빠졌는데다가 시간에서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디 갔죠? 예. 여기서부터 장대목으로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잡았는데 뒤로 더 빠져버리면 지금 여기서 물린 사람들 입장에서 저도 그렇죠. 물려 있으니까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시간에까지 약간의 미증시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악재가 약간만 반영되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인해서 밑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실을 감수하고 그냥 견디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마이너스 1.3% 같은 13,000원 날린다 생각하고 던지느냐, 이거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냥 지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자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에 너무 많이 던졌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악재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될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오늘 또 협상한다고 들었는데 나쁜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횡보해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설명 그렇게 마치고요. 그다음 오늘 강했던 종목 특징주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 항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물류 관련한 종목들, 한솔로지틱스 틱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KCTC, 동방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다음 오늘 특징적인 게 이 종목이죠.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후반부에 지금 들어올렸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하루 종일 홍보하고 있다 거의 끝나갈 쯤에 3시 넘어서 무슨 뉴스가 떠가지고 급등했는데, 이거 뉴스 찾아보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수소 관련한 뭐 공동 협력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크가 지금 대장으로 가장 강력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JNK 히터,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보시면 종가에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뉴스가 어느 정도 강력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 관련해서 협력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일단 뉴스가 나와서 떴기 때문에 종가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JNK 히트는 약간 밀리고 있죠. 이게 너무 오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종가 때 이만큼 떠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없이 그냥 떠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이나 위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팔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실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유니크는 대장이라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면 보통 내일 갭 떤다고 생각하니까 안 팝니다. 사람들이.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데, 상한가 못 들어간 종목들은 시간에서 좀 밀립니다. NK는 거리량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GMB 코리아, 이 종목도 뒤로 밀리고 있죠. 대체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마지막에 3시 넘었었던 호재성 뉴스 뜨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일봉으로 보시면 급등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 뚫고 그냥 막 날아갈 정도의 그런 재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 강했던 게 오늘 시공테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오늘 조금 혼선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시공테크하고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급등했는데, 이 두 종목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시공테크는 건설하는 이런 쪽이고, 아이스크림 에듀는 온라인 교육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인 이유는, 이게 한덕수 씨인가 총리 후보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나 총리 안 하겠다고 고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일선에서 잠시 쉬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안랩이 급락해 버렸죠. 안랩, 선희전자, 안철수 관련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 안랩이 급등했던 이유는 여기서 올라갔을 때는 외국계에서 안랩을 50만 주가 매수했다는 뉴스로 떴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급등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뉴스는 뭐냐면, 총리가 되게 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랩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악재로 봤는데 시장이 거꾸로 반응을 했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안랩 주식을 다 판다면 그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모으면 안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적대적 M&A 관련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지분율 경쟁 이런 쪽으로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했는데,
여기서 쭉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털어먹었고, 일단. 그 다음 이제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나 총리 안 하겠다 이래버리니까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철수 관련주가 밀렸는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면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한덕수 씨라는 분이 이제 총리 유력 후보다 이렇게 되면서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한덕수 관련주로 이 시공테크하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총리 한다고 또 이렇게 관련주가 급등하는 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 관련주는 제가 그 많이 대선 테마 이렇게 해서 해봤지만 총리 자리 놔놓고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대통령 돼 가지고도 관련주가, 친인척 관련주가 대통령 되고 나면 다 밀리는데요. 그 선거 전에는 올라가지만 파평 윤씨 다 내려가죠. 지금 윤석열 관련주 중에 한번 볼까요? 지금 요즘 안 봤는데 애니 능률 하염없이 빠졌죠.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뒤로 쭉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지지율이 올라가면 따로 올라갑니다. 급등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대선 끝나고 나면 솔직히 파평윤씨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 사장이 파평윤씨라고 해갖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가지고 혜택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대선 테마 이렇게 움직입니다. 겁나게 버리죠. 근데 이 대통령 되는 사람도 이런 지경인데 하물며 총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씨가 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덕수 씨하고 관계된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수익을 볼 것이다. 대통령 돼도 다 내려가는데 총리 가지고 그렇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해놔갖고 막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인 게 어디 갔지? 시공테크가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등주로 올라갔던 것, 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게시판에 그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올라간 것 같고, 이게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시공테크는 그 건설 쪽입니다. 특히나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이전한다 했을 때, 그때 잘 보시면 오늘 거 빼고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급등했죠. 요때 자연과 환경 보시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하는 거하고 이 그 건설 쪽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자연과 환경이 가로수에 나무 심고 있죠. 가로수길에 나무 심고 뭐 공원 가꾸는 쪽 종목입니다. 시공테크도 그와 유사한 쪽 종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 할 때 윤석열 당선인이 그 방송 그 뉴스에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직접 했었어요. 현재 용산 그 국방부 그 있는 자리에 있는 거기 앞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공원 조성한다는 그 말에 공원 조성 관련주에서 자연과 환경이 급등했었고 시공테크가 뒤를 따라갔던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는 상한가 못 들어갔으니까 얘가 2등주죠. 그리고 이제 오르락내락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역으로 작용하는 거죠. 시공테크가 그 총리 테마 관련으로 해서 급등하니까 얘가 쭉 올라가니까 대장은 자연과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쭉 따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니까 이제 재건축 관련한 건설회사들이 오르는 거 싶어갖고 한국 가구가 또 덩달아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매수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분봉으로 보시면요,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쫙 올라가면 사람들이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면 막 따라 매수부터 해놓고 봅니다. 매수해놓고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 재건축과 관계없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오늘 재건축 관련주 보시면 재건축 관련 건설회사들이 다 밀렸거든요. 신혼청약개발부터 해서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테크가 올라가면서 자연과 환경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다음 그 한국 가구가 덩달아서 따라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매수해놓고 나서 딱 보니까 아니잖아요. 재건축이 아니란 얘기죠. 시공테크가 총리 후보 관련해서 올라갔다는 게 이제 찾아보면 나오죠, 뒤에. 그러면 얘는 완전히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재건축 관련주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뒤로 밀리는 거죠. 다시 아니네 그러고 이제 밀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금 자리를 지키는 거는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생각해서 이제 다음 매수할 때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다음에 재건축 관련한 뉴스가 뜬다면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뭐 범양 건영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매물이 많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가구가 가장 강해 보인다. 약간 탁 치니까 툭 튀어 올라갔다가 물론 밀리긴 했지만 쭉 빼올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 관련한 뉴스가 뜨면 한국 가구가 나름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그 예상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시간에서 안 밀리는 걸로 봐서 자연광경도 한번 볼까요? 얘도 거의 안 밀리죠. 오히려 시공테크는 밀려버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총리 후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 심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총리가 된다면 그다음부터 떨어질 겁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대선 테마가 끝났으니까 그거 유사하게 이제 총리 테마 이렇게 그다음 또 경기도지사 테마 하면 또 유승민 관련주가 또 그렇게 움직이겠죠. 막상 되고 나면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그걸 핑계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런 쪽 종목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보면 수소차 관련한 종목 테마가 오늘 장 끝날 때 나왔기 때문에 이 테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간에서 지금 많이 밀리는 거는 갭 떴는 바람에 그런 것 같고 이 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차 쪽은 조금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라서요. 왜냐면 전기차 쪽이 유망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수소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들이 제가 예전에 봤던 걸로는 실적이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실적이 고만고만합니다. 별로 그 크게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조금 제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라서요. 대충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대충 마무리하고요. 저는 일단 그 말은 되게 많이 했는데 실속 있는 말이 별로 없네요. 지난 기때는 중국 관련한 그 확산세,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 숫자 지금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도 한 40만 명 전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의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요걸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서 오미크론이 진짜 끝나는 느낌이 든다면 비중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중국의 확진자가 뭐 몇만 명씩 확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매수하는 쪽으로 잡을 거고요. 티플렉스는 뭐 그 저점에서 잘 잡았으니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 오늘 잡았던 이 물려있는 종목 소프트센하고 피델릭스 이름도 참 그러네요. 이거 물린 거는 손절할까 말까. 지금 시간에 그래서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계속 점점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은 재미가 없겠죠.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만약 미증시가 다시 내려가 버린다면 이제 이런 종목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그 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이나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화 이런 쪽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해령 실리콘 같은 이런 종목 전쟁이 더 심해진다는 이제 화학전 이렇게 하면 이제 해령 실리콘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쪽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이 잡았던 두 종목은 상당히 좀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대충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시간의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느덧 방송이 43분이나 돼버렸는데요. 너무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